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치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양치하시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양치질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니만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평생 치과에서 큰돈 들이지 않게 해주는 양치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치과 가셔서 큰돈 쓸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해드리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올바르게 한다고 해도 좋은 칫솔을 고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렇다면 좋은 칫솔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칫솔이라고 네이버나 쿠팡에 검색해보시면 너무 많은 칫솔의 종류가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많은 종류들 중에서도 부드럽지만 탄력이 있는 칫솔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정말 간단하게 미세모 칫솔이라고 검색해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칫솔모가 단단해야 양치 후에 개운하던데요. 사실 이솔질의 메인 타겟, 주 목적은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입니다. 그래야 치태와 치석이 원활하게 제거되고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너무 단단한 칫솔모로 거기를 자극하게 되면 잇몸과 치아를 잇는 부위에 너무 강한 자극이 전해질 수가 있고, 이것은 치경구 마모증의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드럽지만 탄력 있는 미세모로 치아 방향대로 쓸어내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여러 번 반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치약도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치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소 함량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950ppm, 그러니까 즉 ppm이라는 뜻은 parts per million으로 100만 분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950에서 1450까지 다양한 치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충치가 잘 생기는 스타일이고 최근에도 충치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고농도의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 타입이시라면 굳이 고농도의 불소 치약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소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치아를 잘 닦고 양치질을 잘 해도 항상 우리 구강 내에는 여러 가지 균이 상주를 하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이 든 식품들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솔질을 아무리 잘 해도 치아는 항상 세균들이 분비하는 산에 의해서 부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치아의 최외곽층인 에나멜, 즉 범랑질이 살짝만 부식된 상태라면 이 불소가 든 치약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치아의 표면이 재강화가 되면서 매끈하게 그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소를 강조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충치에 취약하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너무 개운한 느낌을 주는 성분을 추가적으로 넣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원한 느낌의 민트향을 넣은 치약은 아직 치아가 덜 닦였는데도 칫솔질을 중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개운한 느낌만 주는 것이지 양치질이 꼼꼼하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 치경구 마모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시린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런 시린이 치약에는 우리 구강 내에 있는 이물질 제거를 도와주는 연마제, 거친 연마제가 덜 들어있기 때문에 치경부, 즉 치아와 잇몸 경계부를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린 치약은 잇몸이 아니면 치아가 많이 시리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치약과 칫솔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가겠죠. 근데 사실 이솔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하지 않느냐인데, 횡마법을 하지 않는 게 이솔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횡마법이란 이렇게 칫솔을 치아에 갖다 대고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칫솔법인데, 이것은 최악의 칫솔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치아와 잇몸 경계부가 폐기되고 이것은 치경구 마모증을 유발합니다. 제가 장담드리건대 횡마법으로 그렇게 치아를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닦으신다면 5년 안에 전 치아를 신경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치경구 마모증을 유발해서 신경까지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마법 대신에 가장 추천드리는 칫솔법은 치아를 하나하나 원으로 그려가면서 쓸어내리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회전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회전법은 치석과 치태 제거에 좋지만, 또 잇몸이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45도로 잇몸에 칫솔을 넣어서 잇몸을 하나하나 마사지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주시고 10번 정도 하신 이후에 이렇게 아래로 쓸어 내려주시면 경미한 치은염, 이솔질을 할 때마다 피가 나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잇몸에 훨씬 좋고, 이것은 바스법이라고 하는 칫솔법인데, 이것까지 해주신다면 금상첨화겠죠. 이렇게 넣고 잇몸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10번 정도 하고 쓸어 내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씹는 면은 이렇게 대고
꼼꼼하게 닦아줘야겠죠. 여기에 충치가 생기는 거는 사실 이솔질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장 닦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닦아주게 되면 세균을 닦아낼 수가 있고 산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당류도 이렇게 닦아내주면 충치가 잘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치아가 가장 안 좋은 것이 소금이나 죽염으로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이고, 치약을 쓰시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지켜서 그런 치약을 쓰시고, 가장 중요한 게 빡빡 닦으면 그 개운한 느낌 때문에 좋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최악의 칫솔질입니다. 그러면 잇몸이 다 내려가게 되고 그 치아의 허리 부위인 치경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살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과에서 평생 큰돈 쓰지 않게 해주는 이솔질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평생 충치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늦추거나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좀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이렇게 양치질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신다면 치과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